뭐 의원님은 워낙 친한 게 중진으로 뭐 많이 알려져 계시니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떠난 지가 일주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뭐 차를 몰고 국내 여행 다니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도 이 국면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아예 책임이 없다. 뭐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행보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정치에 발을 담근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떤 당에서의 좀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그걸 뒷받침을 안 해준 부분도 있고 네. 또 본인의 또 정치 역량도 좀 한계가 좀 이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보고 자꾸 친한이라 하는데 저는 네. 원래 어떤 계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늘 그러셨죠. 네네. 예. 저는 한동훈 대표를 자꾸만 그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그 우리 당의 이제 소위 말 친윤 쪽에서 이 우리 당의 대표 63%를 받은 대표를 계속 어찌 보면은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습에서 네. 저라도 좀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저는 예.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우리 당이 좀 분열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로 좀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소위 말 친윤이라 불리는 분들이 좀 국민의 뜻을 좀 잘 받드는 그런 정당의 또 정치인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민주사회에서는 주권자가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예. 국민의 뜻을 자꾸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은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네. 어떤 계파에 소속되고 안 되고 그거는 어찌 보면은 후차적인 문제고 저는 이때까지 정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운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김혜지 의원이 좀 공개한 내용인데 첫 번째 탄핵 표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뭐 문자를 받았다 이게 좀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당론이 탄핵 반대 당론이 좀 유지된 상태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노고 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이제 혹시 가결표 던지신 분들에게 다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걸까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한동훈 대표 역시도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조기 사퇴, 조기 퇴진하고 그다음에 탄핵 이 두 가지가 바로 직무 정리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한동훈 대표는 조기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마 결심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당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투표가 인원이 불성립해서 예. 부결이 된 그 네. 첫 번째 탄핵 표결 때 그렇습니다. 그때가 조기 퇴진을 이제 약속 받고 이제 네.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으셨군요. 네, 그 예. 뭐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 조기 퇴진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말과 행동이 좀 달랐던 거지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분명한 부분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하는 데서는 아마 그 김혜지 의원 그리고 저 이런 정치인들과 저는 일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행보는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현수막 문구를 좀 불허한 게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인 것 같아요. 이게 부산에 정현욱 의원이 걸려고 하다가 이제 불허가 된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것은 허용을 해주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한 현수막은 불허한 상태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다시 선관위에서 재검토를 예. 한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저는 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치인들은 싹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번에 뭐 탄핵 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저는
국민들 뜻에 반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그 구태한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정리가 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혹시나 공정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항상 그 행정에 있어서 좀 공정한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나요? 많이 상식을 가진 분들 입장이라면은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가가 없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깨끗한 정치인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보면은 훌륭한 정치인들 앞으로 그런 지도자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을 안 하더라도 네. 그런 분들이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 좀 선보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열의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다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항상 우리 국민을 좀 통합시켜내려고 노력하는 네. 그런 참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를 사람이 없어서 차악을 고르는 뭐 이런 대선은 좀 없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네. 실명 언급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실명을 좀 언급을 하자면 최근에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대안이 좀 없는 걸로 보이긴 해요. 왜냐면 워낙 좀 일극 체제를 완성을 시켜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대표 중심으로 많이 굴러가고 있긴 한데 계엄 사태 이후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자기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국회의장을 한 이후에 대선 주자로 나온 전례는 제가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분도 좋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람은 그 주변에 널려 있다 이래 봅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네.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민주당 내에 보면은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또는 그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뭐 지사죠. 지금 경기지사 네. 뭐 이런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좀 겨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네.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얼룩지지 않는 그런 후보들을 찾아서 저는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사법 리스크가 없는 전과자가 아닌 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거냐를 두고 여야 의견이 첨예한 것 같아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상태로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좀 임명 안 하고 버틸 수 있을 문제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은 권한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으면은 그럼 누가 그러면 그 대통령 역할을 대행해야 되죠? 한덕수 국무총리 아닙니까? 권한 대행. 예. 근데 그분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어떤 전시 상태에 빠졌다. 그럼 누구의 명을 받아야 됩니까? 대통령 직무정지인데요. 권한대행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권한대행이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맞지 않다.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해요. 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도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또 해도 된다.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뭐 거부권도 이미 행사를 했고 그렇습니다. 거부권이든 임명권이든 예. 행사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그 헌법재판관을 네. 자꾸 임명을 늦추는 것은 마치 탄핵의 심판을 늦추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좋아하겠습니까? 국민 민심을 좀 보고 했으면 하는 뭐 그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계속 하시는 저는 것 이걸 같아요. 예. 자꾸 지연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되고 대통령도 왜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는 그 서류들 있잖아요. 예. 수령을 거부합니까?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적시적시 수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번 대통령을 보면요. 지난번에 그 담화에서는 뭐 당당하게 맞서겠다 예. 하고 했지만은 이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입니까? 저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좀
비겁하게 보이고 추하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2개가 정부로 이송이 됐잖아요. 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이거를 내일까지 특검법을 받아들여서 특검을 공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권한대행까지도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좀 이런 압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아까 그 우리 당 상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야당도 보면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권한 대행이면은 그래도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 권한 대행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주는 게 맞다 이래 보거든요. 예. 언제까지 안 하면 탄핵시키겠다? 저는 야당이 지금 지나치게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시키고 또 특검하고 하는 모습 참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 서글플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예.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또 직무를 그렇습니다. 정지시키겠다는 거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도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 야당인 제1야당에도 저는 국민들이 마음이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자신들에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특검하고 탄핵하고 하는 그런 그 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분이 비상계엄만 그 안에서도 예. 우리 당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네. 어찌 보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주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어요? 예. 난 이분이 너무도 원망스러운 분이에요. 지금 어찌 막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 네. 엑스맨 최고의 엑스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엑스맨이다. 최고의 엑스맨이죠. 이분이 예.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은 어찌 보면은 그 입법 독주를 하고 네. 아주 입만 들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특검 내지는 탄핵을 외치는 저 어찌 보면 무도한 그 야당에 대해서 딱 심판할 각오가 마음이 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비상계엄을 때린 네.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유죄 선고가 1심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개정안까지도 막 발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만히 시간만 흘러가면은 1심에서 1년이 낫지 않습니까? 네. 2심, 3심을 거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만 기다려서도 시간만 지나면 네.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기회를 박탈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다? 대통령이다. 예. 예. 그래서 국민과 국민의 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수를 지금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보수를 지금 괴멸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좀 이르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야 될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12월 31일인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로 얼마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무턱대고 거부만 했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적인 좀 반감 여론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지금의 어떤 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너무 이제 독소 조항이 많은 상태이니까 그럼 여당에서도 특검 법안을 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이 내란 특검법은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구상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이라도 여당에서 관련된 특검법을 좀 발의를 해서 독소 조항을 없앤 상태로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당연하지요. 예.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발빠르게 이 두 개의 그 특검법에 있어서 독소 조항이 있다면 그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한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궁하다, 예. 인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지요. 네.